오늘은 융의 꿈의 분석 마지막 번째로 14번째 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부분에서는 꿈꾼 사람이 나지요. 나는 위로 올라가는 길을 걷고 있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는 풀쩍풀쩍 건너뛰고 있다. 반쯤 날고 반쯤 도약하면서 나는 아주 빨리 가고 있다. 땅엔 이따금 닿을 뿐이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위로 올라가는 길을 걷고 있는 꿈자아는 걷는데 힘이 들어서 반쯤은 날다시피 하지요. 땅에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느낌입니다. 목적지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급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융은 이전의 꿈에 나타난 근친상간의 욕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상승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정신의 요구를 꿈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꿈의 그 다음 내용은 전개 부분인데요. 그러다 나는 지팡이를 들고 늘 같은 길을 배회하고 있는 늙은 거지를 따라잡는다. 길 양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돌연 나 자신이 나무로 올라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점프하고 있다. 서커스단의 고개사처럼. 그러다 나는 길을 걷고 있는 여자와 어린 소년을 발견한다. 분명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어느 나무의 아래쪽 가지들에 매달려 있을 때 소년이 나에게 다가와서 막대기로 나를 때리려 한다. 나는 막대기를 뺏으려 한다. 그런데 막대기가 소년의 입에 물려 있다. 내가 막대기를 빼앗자 소년의 입에서 피가 흐른다. 나는 저기 둘 테니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 가져가 라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길은 노란 돌로 지은 건물에서 끝난다. 양쪽에 교체가 있고 앞에 일종의 뜰이 있는 거칠게 지은 건물이다. 교체를 여니 문 역할을 하는 빗장이 하나 보인다. 첫인상이 감옥 같다. 햇살이 매우 따갑게 내리쬐며 노란 돌로 지은 건물을 달구고 있다. 정문으로 나가는 문 옆에 현관 같은 것이 있고 남자 가슴 높이의 나지막한 담이 있다. 담 너머로 노인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넉마를 걸친 노인인데 두 팔을 뻣뻣하게 뻗고 있다. 움직임이 없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원에는 대여섯 살 된 아랍아이가 서서 우리를 놀리고 있다. 이어 나는 문의 창살까지 뛰어오른다. 그런 뒤 두 발을 정원 쪽으로 향한 채 문 위에 걸터 앉는다. 이제 전개 부분을 분석해 보면 꿈자가 만난 첫 번째 대상은 늘 같은 길을 배회하고 있는 늙은 거지죠. 자신의 모습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같은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늙은 거지의 초라한 모습은 꿈꾼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암시합니다. 융은 유연성이 사라진 노인 원형, 즉 세넥스 아키타입이라고 그러죠. 세넥스라고 그러죠. 그 노인 원형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죠. 그 노인은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길가의 노인처럼 꿈자아의 근친상간적 여정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자신과 관련이 있는 한 여성과 어린 소년을 봅니다. 잠깐 등장한 성인 여성과 어린 사내 아이는 마치 엄마와 아들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엄마, 즉 모성 원형이죠. 그 엄마의 지시를 받은 사내 아이가 막대기로 꿈자아를 때리는 모습은 꿈꾼이의 내면 아이, 즉 어린이 원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꿈꾼이의 내면 아이가 그를 징벌함으로써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징벌의 차원은 다르지만 그 장면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당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무에 달려 매를 맞는 모습은 죄인에게 가해지는 징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소년의 입에 물린 막대기를 빼앗자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입에 물린 막대기와 붉은 피는 동시에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기도 하지요. 막대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때릴 때 사용하라는 꿈자아의 모습은 아직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과 징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처럼 보이는, 감옥은 이제 일종의 제한성과 폐쇄성을 나타내죠. 그 감옥처럼 보이는 거칠게 지은 노란색 건물은 이전의 꿈에 나타난 노란색 표시가 된 기계, 즉 규칙성과 일방성을 대변하죠. 기계는 그 기계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물 담 너머에 넉마를 걸친 노인이 두 팔을 뻗고 죽은 것처럼 땅에 누워 있습니다. 꿈의 전반부에 등장한 거지 노인은 이제 허름한 집에서 죽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 노인이 꿈꾸니의 자아상이 투사된 모습이라면 꿈꾸니의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원에 있는 한 이제 5살쯤 된, 한 6세에서 8세쯤, 7세쯤 된 아랍아이가 거기에 있는 우리를 놀리죠. 여기서 우리의 정체는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꿈자가 만났던 인격들일까요? 신비한 세계의 표상인 아랍 세계에서 온 아이는 신적인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의 놀림은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꿈꾼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이제 꿈 내용의 반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아랍아이가 우리를 향해 정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그래도 나는 아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가 집문 쪽을 향하고 있다. 아주 덥다. 집 근처의 담을 따라서 새 가구가 여러 점 보인다. 이제 방금 집마차에서 내려진 것 같다. 가구들 사이로 세면대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거울을 달 틀은 있지만 거울은 없다. 나는 가구를 떼 앞에 두면 좋지 않다고 중얼거린다. 그런 다음에 나는 아랍아이를 붙잡아서 밧줄로 두 팔을 묶으려 한다. 그러자 아이가 광인처럼 울부짖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놓아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집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바우어 박사, 닥터 바우어죠. 바우어 박사라고 적힌 문패가 보인다. 나는 다른 문으로 가서 배를 눌린다.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요. 자아가 문 위에 걸터 앉자 아랍아이는 그들에게 정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외치죠. 막무가내로 남의 집에 들어간 자아는 새로 들여진 가구를 봅니다. 자신의 결함을 어떤 이제 정화해줄 그 세면대가 있지만 거울을 달 틀은 또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거울은 없죠. 아이를 붙잡아 밧줄로 묶으려 하자 아이는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이의 정체는 그 집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옥처럼 거칠게 지어진 건물, 노인이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대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아랍 어린이 이미지에서 노인과 어린아이가 대비되며 거칠게 지어진 집에 새로 들어온 가구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 세면대와 거울 없는 거울 틀이 또 대조적으로 출현합니다. 아직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낯선 세계에서 온 아이는 정신의 중심인 자기가 보낸 신적 아이로서 자아가 아직은 그 집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바우어 박사라고 적힌 문표는 그 집이 농부 박사, 바우어, 농부죠. 그 농부 박사의 소유임을 지시합니다. 땅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그 노인이 바우어 박사로 보입니다. 땅과 호흡하는 농부야말로 그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모성적인 정서가 준비되지 않는 꿈자아는 어린아이에게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꿈의 지시로 보입니다. 이제 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종합 분석을 보면은요. 꿈자아는 높은 고지를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정해진 거리를 규칙적으로 베야 하는 거지 노인과 또 막대기로 꿈자아를 때리는 모습에서 그 아이가 이제 막대기로 때리죠. 그 나무 막대기가 공통으로 출현합니다. 노인의 막대기와 아이의 막대기는 성인과 아이의 성적인 발달 단계를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미 노화된 성적 기능은 아이의 이제 성적인 충동으로 재현됩니다. 어떤 본능적인 충동으로 재현되는 거죠. 자신을 자극하는 미숙한 성적 충동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변화시킬 새로운 집, 연금술의 영광로에서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옥처럼 거칠고 문제 많은 집을 수리하고 낯선 세계에서 온 신적 아이의 도움을 받아 가구를 새롭게 배치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거울을 장만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농부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거는 이성과 지성보다는 땅으로 대변되는 자연성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모성적인 정서가 그에게 활성화될 때 대상과의 관계는 보다 유연해질 겁니다. 이제 펄스 기호학의 기호 3항으로 보면은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배경이 나고 이제 기호가 나라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대상을 오르막길이죠.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해석체는 이제 상승에 대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개에서 보면은 내가 꿈꾼 사람이 나라면 늙은 거지를 보는 거죠. 이제 대상을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나무가 있는 거고요. 또 나와 어린 소년 사이에 막대기가 있고 또 나와 노란색 건물 사이에 노인이 있고 나와 또 노란색 건물에 그 어린아이 아랍 아이가 있고 또 나와 노란색 건물 사이에 새로운 가구와 거울 틀이 있고 또 나와 땅에 엎드려 있는 바우어 박사 사이에 이제 벨이 있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